조선 역사 속에서 가장 짧은 재위 기간 중 하나로 기록된 1년 2개월. 이 짧은 시간 동안 한 젊은 왕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조선의 8번째 임금, 예종. 과연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 뒤에는 단순한 질병이 아닌 어떤 은밀한 진실과 숨겨진 칼날이 도사리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짧고도 강렬했던 통치기간 속에 감춰진 조선의 운명을 뒤흔든 권력자들의 은밀한 야망과 치열한 암투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한 젊은 왕을 집어삼키고 나아가 역사의 물줄기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놓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모든 시작은 언제나 그렇듯 한 시대의 끝에서부터였습니다. 1468년 가을, 조선의 7번째 임금인 세조대왕이 병상에 누워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며 전무후무한 시대를 열었던 군주의 마지막 숨결이 잦아들자 궁궐 안팎으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 속에서 20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된 이가 있었으니 바로 예종이었습니다. 생전 아버지 세조에게서 탁월한 재능과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그는 갑작스러운 부친의 죽음으로 예상보다 일찍 곤룡포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에 얹힌 왕관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미 조정은 한명회, 신숙주, 구치관 등 이른바 훈구대신이라 불리는 막강한 세력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세조의 즉위를 도왔던 개국 공신들로서 이미 막대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어린 예종에게는 이 노련하고 강력한 대신들의 존재 자체가 큰 압박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불안하고 위태로운 왕권의 시작, 과연 예종은 이 거대한 권력의 파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어린 왕의 즉위와 함께 조정은 곧바로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 시작은 바로 남이 장군 사건이라는 충격적인 그림자였습니다. 남이 장군, 그는 세조 시대의 북방 이민족을 물리치고 뛰어난 무공을 세워 젊은 나이에 병조판서의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이었죠. 남아 20의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훗날 누가 대장부라 칭하리요. 나는 호기로운 시를 남길 만큼 기계 넘치고 용맹했던 장군이었습니다. 예종 즉위 직후 유자광이라는 인물이 남이 장군이 역모를 꾀한다고 고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고변은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되었고 결국 남이 장군은 역모죄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과연 이것은 한 장군의 단순한 역모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면 새롭게 왕위에 오른 젊은 예종의 친위 세력을 제거하고 왕권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완전히 넣으려는 훈구 세력의 치밀한 계략이 아니었을까요? 남이 장군 사건은 그야말로 거대한 권력 다툼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신호탄이었죠. 젊고 패기 넘치는 장군 한 명의 비극적인 최후는 새롭게 왕위에 오른 어린 예종의 친위 세력을 제거하고 왕권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완전히 넣으려는 훈구 세력의 치밀한 계략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혹을 짙게 드리웠습니다. 조정 대신들의 냉혹한 표정 속에서 예종은 아마 큰 충격과 함께 권력의 민낯을 마주했을 겁니다. 한 젊은 영웅의 피 위에 드리워진 이 사건 이후 조선의 미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죠. 이처럼 왕의 친위 세력을 꺾어낸 훈구 대신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조의 총애를 받으며 권력의 정점에 섰던 한명회와 신숙주를 필두로 한 훈구 세력은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어린 예종에게 거침없이 자신들의 위세를 과시했으니까요. 그들의 그림자는 어전 회의를 넘어 왕의 모든 정책 결정에 짙게 드리워졌죠. 왕이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려 하면 사사건건 개입하며 자신들의 이득에 반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에 홀로 맞서는 작은 물줄기처럼 예종의 시도는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왕의 측근들은 끊임없이 견제받고 때로는 작은 실수라도 빌미 삼아 조정에서 멀리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이처럼 왕권은 점차 약화되고 대신들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 극에 달했습니다. 왕실 서고에서 밤늦도록 홀로 국사를 고민하던 예종의 모습은 당시 젊은 왕이 겪었던 답답함과 무력감을 짐작하게 합니다.
하지만 예종은 마냥 좌절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훈구 세력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만의 정치를 펼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죠. 예를 들어 토지 제도의 핵심이었던 직전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대표적입니다. 직전법은 관료들에게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권리를 주는 제도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폐단이 생겨 백성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종은 이를 바로잡아 백성의 부담을 덜고 왕실 재정을 확충하려 했지만 오랜 기간 이 제도 아래서 부를 축적해온 기득권 세력, 즉 훈구 대신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종은 기득권에 맞설 새로운 인물들을 등용하려는 시도도 했습니다. 남이 장군 사건의 고변자였던 유저광 같은 인물을 활용하려 했던 것도 어쩌면 훈구 세력 일변도의 조정에 균열을 내고자 했던 젊은 왕의 고육지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 역시 견고하게 뿌리내린 훈구 세력의 장벽을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어전 회의에서 신하들에게 자신의 뜻을 피력하는 예종의 목소리는 대신들의 차가운 반대 상소와 무거운 침묵 속에 묻히기 일쑤였습니다. 왕은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모색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좌절뿐이었습니다. 안타까움과 함께 무거운 한숨이 절로 터져나올 법한 상황이었죠. 이처럼 젊은 왕의 고군분투는 마치 거대한 파도를 홀로 막아서려는 작은 방파제처럼 힘겹고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국사를 고민하며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을 겁니다. 홀로 국사를 고민하며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을 겁니다. 어린 왕은 그렇게 고뇌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굳건한 결심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기득권 세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기로 한 것이죠. 조선의 왕권을 바로 세우고 백성들의 삶을 돌보겠다는 젊은 왕의 의지가 불꽃처럼 타올랐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도는 바로 직전법의 개정이었습니다. 직전법은 관리들에게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였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제도는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훈구 세력이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며 막대한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통로가 되었고, 이는 꼭 국가 재정을 압박하고 백성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거든요. 예종은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고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며 훈구 세력의 경제력을 약화시켜 왕권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 세력의 반발은 예상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에 작은 계란을 던지는 것처럼 왕의 개혁 의지는 훈구 대신들의 굳건한 장벽에 부딪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상소와 반대 의견이 빗발쳤고 왕의 개혁안은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죠. 좌절 속에서도 예종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기존 훈구 세력과 다른 인물을 등용해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자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자광이었습니다. 유자광은 서울 출신으로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인물이었죠. 예종은 능력 위주의 인사를 통해 훈구 세력을 견제하고 자신의 개혁 의지를 뒷받침해줄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왕의 시도는 기존 권력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로 비춰졌습니다. 그들은 유자광을 비롯한 신진 세력의 등용을 강하게 반대했고 왕의 인사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었습니다. 젊은 왕의 패기 넘치던 희망은 그렇게 현실의 두터운 벽 앞에서 점차 빛을 잃어가고 있었죠. 마치 끈질기게 솟아오르려는 새싹을 끊임없이 밟아 누르는 듯한 형국이었다고 할까요?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려던 예종의 고군분투는 안타깝게도 길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훈구 세력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왕의 개혁 의지가 좌절을 거듭하던 그때 예종에게는 갑작스러운 병마가 찾아들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그가 여러 지병을 앓았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죽음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웠습니다. 재위 1년 2개월, 채 20세도 되지 않은 젊은 왕이었습니다. 한창 꽃을 피울 나이에 그토록 열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던 왕이 돌연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죠. 공식적인 기록은 병사였지만
짧은 재위 기간 동안 겪었던 훈구 세력과의 첨예한 대립을 돌이켜보면 과연 단순한 병으로 인한 죽음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 뒤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혹시 권력을 둘러싼 암투 속에서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칼날이 젊은 왕의 숨통을 조인 것은 아니었을까요? 침상에 위독하게 누워있는 예종의 모습을 지켜보던 대신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복잡한 계산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왕의 죽음이 가져올 권력 지형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한 젊은 왕의 짧고도 비극적인 통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왕의 숨이 멎자 어자는 텅 비어버렸고 그 자리는 다시금 권력을 향한 훈구 세력의 탐욕스러운 시선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조선의 역사에 깊은 의문을 남겼을 뿐 아니라 또 다른 격동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가 아니었을까요? 이처럼 왕권이 약화되고 강력한 지도력이 부재할 때 탐욕스러운 권력은 어떻게 한 국가와 그 지도자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지를 예종의 사례는 분명하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종은 그저 권력의 파도에 휩쓸려간 나약한 왕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옥죄는 훈구 세력의 그늘 속에서도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자 고뇌하며 치열하게 노력했던 군주였습니다. 왕좌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종은 먼저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고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과감한 개혁을 시도합니다. 바로 직전법 개정이었죠. 이 직전법은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고 퇴직 관리는 그 혜택에서 제외함으로써 세습되는 토지 소유를 억제하고 국가의 수입을 늘리려는 뜻깊은 시도였습니다. 당시 많은 관리들이 토지를 사적으로 축적하여 부를 늘리고 있었기에 예종은 이러한 부조리를 바로잡아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 민생을 안정시키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기득권층의 뿌리 깊은 저항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여 훈구 세력을 견제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특히 유자광 같은 인물을 발탁한 것이 대표적인데요. 그는 미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재능을 가졌던 인물로 예종은 그를 통해 기존 권력층의 독점을 깨고 자신의 친위 세력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훈구 세력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예종의 개혁 의지는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죠. 자신의 뜻을 펼치려 애쓸수록 오히려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현실의 예종은 깊은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밤늦도록 홀로 국사를 고민하며 고독한 싸움을 이어갔을 어린 왕의 뒷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그처럼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 겹겹이 쌓인 권력의 장벽 앞에서 고군분투하던 예종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처럼 왕권을 강화하려는 예종의 노력은 계속되었지만 훈구 세력의 완강한 저항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재위 1년 2개월, 짧은 시간 동안 개혁을 향한 열정을 불태웠던 예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였죠. 공식적인 기록에는 병으로 인한 죽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20살도 채 되지 않은 젊은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석연치 않은 의문을 남기기에 충분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려던 그의 시도와 그에 반발했던 훈구 세력과의 첨예한 갈등을 떠올려보면 과연 단순한 병사였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침상에 위독하게 누워있던 예종의 마지막 순간, 황급히 모여든 대신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복잡한 계산이 엿보였을까요? 예종의 숨이 멎는 순간, 어자는 다시금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빈 어자를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은 더 이상 왕을 향한 충정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탐욕스러운 권력을 향한 훈구 세력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채워졌을 테죠. 어린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조선 역사에 깊은 미스터리를 남겼을 뿐 아니라 사실상 훈구 세력이 아무런 제약 없이 권력을 공고히 하는 전환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 기회를 통해 다음 왕위 계승에도 깊숙이 개입하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왕을 세우려 했을 것입니다. 결국 예종의 비극적인 죽음은 강력한 왕권이 부재할 때
탐욕스러운 권력이 어떻게 한 국가와 그 지도자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죠. 짧지만 강렬했던 한 젊은 왕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지만 그 뒤에 남겨진 의문과 교훈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